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에 나와야 되는데 지방 일정이 있어서 미처 방송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방송 장단기 금리 역전, 이거 심상치 않죠. 장단기 금리 역전이 42년 만에 최대치 폭을 넓혔습니다. 증시에 커다란 악재가 될 수 있을지 이거 팩트 체크 그리고 고민해 봐야죠. 일단 방송부터 보시죠. 장단기 금리 격차 42년 만에 최대치. 주식시장은 어디로 갈까? 화요일 방송에서 겁먹지 마라.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화요일 파월 의장이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금리 더 많이 오랫동안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더 벌어졌습니다. 이미 신문 기사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42년 만에 마이너스 1%포인트로 확대. 즉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1년 동안 빌려줄 때 금리가 3%라면 5년 동안 빌려준다 그러면 더 금리를 높게 부르죠. 왜냐하면 그만큼 신용위험, 기간 동안에 못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길기 때문에 금리를 더 높게 받아서 보상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반대로 최근에는 단기 금리가 더 높고 장기 금리가 더 낮은 이런 황당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장단기 금리 역전, 먼저 정의를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 채권에 1개월짜리부터 최대 30년 만기 채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증권시장, 금융시장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다 그러면 10년 만기 채권 금리와 2년 만기 채권 금리의 차이를 말합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대로 10년 동안 빌리는 기간이 훨씬 2년보다 길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야 하지만, 최근에는 2년 만기 채권 금리가 10년 만기 채권 금리보다 금리가 1.07%나 더 높은 상황입니다. 즉 금리를 단기적으로 계속 올리게 되면 장기적으로 불황이 올 수밖에 없다. 경기가 불황이 되면 증시는 하락할 것이고, 그에 대해서 채권에 대한 수요, 안전자산으로서 채권의 수요는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채권 투자자들이 이렇게 10년 만기 채권 금리는 사고 2년 만기 채권 금리는 더 오를지 모르니까 팔아버리는 이런 현상입니다. 이러한 10년 마이너스 2년 금리 차이가 42년 만에 최대치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최근 증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겁이 나는 거죠. 왜 이러다가 증시 폭락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겁먹는 겁니다. 지금 사진은 지난 50년간의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 마이너스 2년 만기 채권 금리 차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맨 먼저 제가 지금 현재 어제 기준으로 10년 만기 채권 대 2년 만기 채권 금리가 마이너스 1.07%입니다. 이것을 점선으로 쭉 만들어 봤더니 42년 전 81년 9월 수준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약 50년 동안의 장단기 금리 역전은 대표적으로 총 4번이 있었는데요. 먼저 1번, 첫 번째 시기가 그 유명한 80년에서 82년 사이에 볼커 전 의장이 있었던 인플레이션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무려 20%까지 올렸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20%를 올렸다 그러면 경기가 쉽게 말하면 박살나겠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가 저렇게 역전이 심화됐었고요. 두 번째 시기, 2번 시기는 우리 한국 88년이죠. 88년이면 이게 참 그때 힘든 시기였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당시에 미국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얼핏 알기로는 저축 대부조합이 파산, 그런 일이 있으면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2000년 나스닥 버블 시기입니다. 나스닥이 붕괴되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했고, 네 번째 시기는 2006년 7년 금융위기죠.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알려진 금융위기. 이렇게 총 4번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마이너스 1.07%는 1번 시기입니다. 그냥 1번 시기에 보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3번의 장단기 금리 역전이 상당히 심화됐을 때가 있었는데, 그게 80년 2월 가장 낮았고요. 두 번째 80년 10월, 세 번째가 81년 9월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장단기금 역전 수준이 80년대 수준이기 때문에 저렇게 80년 2월, 80년 10월, 81년 9월 저 당시 3번 시기에 미국의 S&P 500 인덱스는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와 봤습니다. 그래서 80년 2월 시기 보이시죠? 2월 시기에 증시 S&P 500 인덱스는 가장 바닥이었고요. 두 번째 장단기 금리 역전이 저것보다 낮지는 않았지만 두 번째로 벌어졌을 때,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이 벌어졌을 때가 80년 10월이었습니다. 80년 10월은 주가가 그때까지 올라 버렸습니다. 상승했었고요. 세 번째,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이 벌어졌을 때가 81년 9월이었습니다. 9월이었을 때도 주가가 하락해서 80년 2월보다는 높았지만 증시 거의 바닥을 형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더 흘러서 82년 8월에 증시가 완전 바닥을 형성하고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82년 8월이 언제냐? 82년 10월부터 연준이 당시 금리 인상을 중단해버렸고요. 그리고 중단하기 2달 전부터 증시는 저렇게 올랐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시점에 실제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수준과 증시 저점이었을 때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 제가 3번의 동그라미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80년 2월, 이게 가장 장단기 금리 역전이 심화됐을 때고요. 두 번째 81년 9월, 저 시기에도 장단기 금리가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증시 바닥이었었던 82년 8월은 장단기 금리가 상당히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무슨 시기냐? 82년 2월, 81년 9월, 82년 8월. 앞에 화면을 좀 돌려서 보시면요. 이 세 번의 시점이 당시의 S&P 500 최저점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대충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 80년부터 82년 8월까지 그 당시 유명한 볼커 전 의장께서 연준 의장으로 재직하셨을 때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했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무려 20%까지 올렸는데, 당시를 미국의 인플레이션 시점이었고, 그 당시에 장단기 금리 역전 최대치 시점에는 앞에 말씀드린 80년 2월, 81년 9월, 그리고 82년 8월. 82년 8월은 장단기 금리 역전이 좀 벗어나서 상승하고 있는 시점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 세 구간에서 증시 바닥을 형성했었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습니다. 그렇고 저 이제 지금까지는 80년 인플레이션 시점이었고, 다른 시기에 이 S&P 500 인덱스와 장단기 금리 역전을 좀 조사해 봤더니, 지금 보시는 때가 왼쪽, 제가 위아래로 화살표 했을 때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88년 그 당시 주가가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했을 때, 두 번째가 2000년 나스닥 버블, 세 번째가 2006년 서프라임 붕괴 금융위기 직전이었습니다. 아래가 장단기 금리 역전 차이고요. 그 위가 S&P 500 인덱스 차트인데요. 보시면 인플레이션 시기가 아니었던 88년, 2000년, 2006년 시기에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졌을 때 오히려 증시가 고점이었습니다. 즉 증시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상승을 했지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고점으로 가고 있을 때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으니, 그때가 어떻게 보면 증시에 매도할 시점이었죠. 그런데 80년도에는 인플레이션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때와는 좀 달랐죠. 미리 주가가 빠졌고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최대치로 벌어진 시점은 항상 증시의 바닥이었고,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87년에 그 당시 증시 저점이었을 때, 그 다음에 2000년 나스닥 버블, 2006년 금융위기 직전에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었고, 우연찮게도 그 당시에는 인플레이션 시기가 아니었고, 인플레이션 시기가 아니었으니 증시는 최고점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비교해보면 이제 결론을 내릴 때가 됐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뭐냐면 현재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이 금리 역전 때문에 추가로 주가가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현재 장단기 금리 차이가 그대로 증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미 1년 동안 장단기 금리 역전이 최대치로 조금씩 더 심화되면서 증시가 계속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장단기 금리 차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증시 하락에 이미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금리 역전, 현재보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 더 벌어질 경우 증시는 그만큼 경기 침체 위험을 반영해서 그만큼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반대로 현재 장단기 금리 이 역전 차이가 최대치라면 현 시점이 바닥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즉 여러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마이너스 1.07%까지 벌어졌으니 증시가 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그게 그대로 주가에 현재 반영되어 있다.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더 지켜보고 판단하면 되겠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겠습니다. 네, 장단기 금리 역전, 쉽게 말하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 원인이 아니다,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가장 쉬운 표현 같습니다. 즉 단기 금리를 계속 올리면 미래에 불황이, 침체가 올 수 있으니 미리미리 채권금리, 채권 시장이 반응을 하고, 주식시장도 이에 따라서 화요일에 파월 의장의 발언과 함께 많이 빠졌죠. 그렇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벌어진다 그러면 증시는 하방 압력이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여기 이 부근이 최대치다 그러면 증시는 바닥일 수 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죠.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